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과 농민을 홀대하고 시대적 요구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첫 회동에서 추경 제안이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 광주 공장에서 제조된 멸균 우유에 세척수가 섞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품 수거에 나섰고 광주시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 계획에 대해 시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되도록 원형을 살리고 전시 콘텐츠는 충실하게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18 헌법 전문 수록은 구호에 그쳤고 여성 정책을 홀대하는가 하면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지 쌀값은 20만 원 선 아래로 끝없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 입법이 시급하다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흉년 들면 냅둬불고 흉년 들면 그냥 무관세, 재관세 계속 이렇게 갖다가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농가 소득이 뭐 1년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광주 전남 여성계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의 여성 정책은 실종됐다며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윤 정부에 들어와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공석이잖아요. 저희가 여성 운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이 여성 정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합니다. 5월 단체들도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되갚았다며 이번에야말로 헌법 전문 수록을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 세대들이 거리로 들고 나왔는데 헌법 전문의 수록이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5.18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각인을 하지 않겠느냐.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가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에 그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참여단체는 147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조직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이것을 제도 정치인들은 반드시 수용하는 이런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사태로 달궈진 광장의 열기는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 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숙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추경 제안이 나왔습니다. 순삭감 예산 통과 뒤 광주와 전남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형식적 균형 재정만을 생각하며 민생 경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순삭감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지자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남도는 8년 연속 1조 원 이상 SOC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7천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광주도 인공지능 산업과 AI 영재고 설립 등의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역 의원들은 내년 2월 내에 추경을 편성해서 추가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SOC 예산 또 그리고 인공지능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에 특화된 어떤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저는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도 연이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순삭감 예산을 통과시키고 새해가 오기 전부터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이 시행됩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광주은행은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설 명절이 포함된 다음 달 한 달 동안 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생카드 이용자는 선불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특별 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에 내리던 눈은 오늘 밤 그치겠지만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암 영하 6도, 순천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여수 영하 1도 등 영하 7도에서 0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목포 6도, 광주 7도, 광양 9도 등 5도에서 9도 분포입니다. 기상청은 비나 눈이 내린 곳에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매일 유업 광주 공장에서 만든 유제품을 마신 소비자들에게 배탈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우유와 섞여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업체는 제품 수거에 나섰고 광주시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우유팩을 손으로 누르자 주황빛을 띠는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세척수가 우유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매일유업 광주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19일 새벽 3시 40분쯤 발생했고 이 제품을 마신 소비자들이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며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작업자 실수로 생산 라인의 멸균기 밸브가 1초 정도 열려 세척수 일부가 제품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척수는 수산화나트륨이 2.8% 함유된 용액으로 구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도 유지가 일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로 짧게 본입이 된 사항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일 제조된 멸균 우유 15,000여 개를 모두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고 당시 광주 공장에서 제조된 다른 제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요청을 받은 광주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경찰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주시 의원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뇌물 공여,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한 나주시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통신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나주시 의원들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이후 두 번째로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광주 지역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조사 결과 지난 7일까지 발생한 광주 지역 연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120명을 기록해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등을 일으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공간별로 뚜렷한 컨셉을 담은 복원안이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청 본관은 항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원형 복원 전시관으로 재탄생합니다. 상호관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관, 도청 회의실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강당으로 탈바꿈합니다. 역사, 교육, 그다음 소통이 어우러진 다층적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각 관별 콘텐츠 성격에 따른 방향성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본관에선 열흘간의 항쟁을 대형 화면으로 재현하고 외벽의 탄원과 시민군 모집 방송실을 AR로 구현해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청 정문에는 시민군의 지프차를 전시해 관람객들이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상황실 총기 체험 전시는 삭제됐고 국가폭력 설명과 보도 검열관실 관련 내용, 책임자 처벌 내용 등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살아남아서 상무대로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이 150,000명입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 정도를 드릴 수 있는 추모비 정도 하나는 세워야 되지 않겠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 설치와 한강 작가의 콘텐츠 활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맞고 당시의 사진에 있는 그대로 보관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복원안을 보완하는 한편 내년 10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순천만의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대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경계심이 크게 사라지면서 이제는 망원경이 아닌 가까이에서 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징계 흑두루미들이 순천만 상공에서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농경지에 내려앉아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개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좀 날아다니고 그리고 전봇대도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좀 곡식들도 먹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지금까지 7,600마리. 전봇대를 뽑아 서식지를 넓히고 먹이 활동을 꾸준히 도우면서 전 세계 생존 개체수의 절반이 순천만을 찾은 겁니다. 특히 올해는 경계심이 사라진 흑두루미가 탐조대 인근 80m까지 접근해 망원경 없이 육안 탐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순천시는 내년에 전봇대 15개를 제거해 서식지 30헥타르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가서 순천만 가자. 순천만 가면 너무너무 안정적인 먹이터와 잠자리와 이제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느끼는 것 같아요. S자 물길을 따라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탐조 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 영화 감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민변과 함께 5.18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소재지구 택지 개발을 놓고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소재지구 택지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여수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2,15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12월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료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전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과태료 처분 수백 건을 면제해준 이들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HD 현대사무 협력업체 협의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담양군 가사문학면 시문마을 김현옥 씨가 30만 원, 가사문학면 전라도 식당 김효숙 대표가 15만 원, 화순군 이양면 초방 1, 2 주민들이 5만 6천 원, 오류 1, 2 주민들이 15만 원, 초방 1, 2 주민들이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